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시장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건 탄력이 강한 모습은 아니다. 이 정도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오전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선은 오늘 전력설비 쪽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또 실적과 수주 모두 날개를 달고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효성중공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침 쪽에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조금 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난리 부르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지금 자리에서 10%가량 급등을 하고 있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 12%가량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쪽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쪽은 이제 전력설비 조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력설비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지금 대선이 이제 막바지죠. 막바지다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라는 어떤 빅테크 구글, MS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이제 원전 기업들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원전 관련돼 가지고 그 행정사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맨해튼 프로젝트 이걸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AI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AI를 진행하려면은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전만큼 좋은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24시간 계속해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에너지를 이제 송전하기 위한 어떤 전력 인프라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아침 쪽에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가파른 상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오늘 10%까지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캔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가파른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5일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 이제 하나솔루션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하나솔루션 차트 볼게요. 하나솔루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쭉 우상향을 하다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효성중공업도 이 하나솔루션처럼 조금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은 그런 종목일까요? 내려올 땐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도 난리 부르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이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이백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이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는 또 비만 치료제나 치아 임플란트 이쪽으로도 다 엮여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또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나이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점 상한가에 진입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접근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점 상한가 이후에 지금 이제 상한가가 28,950원인데 지금 요 가격대를 이후에 좀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패턴이 예전에는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게 보통이었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상한가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요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좀 패턴이기 때문에 나이백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28,950원이니까 29,000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기간조정 양상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바이오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바이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좋게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ABL 바이오를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게 4월 달에 아시겠지만은 기술 이전, 4조가량의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소식들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 관련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차트를 한번 당겨서 보게 되면은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4월 달에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썸상한가 갔었는데 그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최근에 상한가가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백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아스코 2025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특히 바이오 쪽은 개별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오늘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 주식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던 게 이 엔비디아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SK 하이닉스에서 조금 아쉬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태클 간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이슈에 IT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도부터 이제 작년 이제 7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HBM이라는 고부가 D램에 제한되게 되면서 그쪽만 쏠림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만약에 하이닉스만 동반한 어떤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HBM에 계속 가져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온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만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에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경기 부양을 하게 되고 국내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관세에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엔비디아 실적에 반응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중점적으로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이닉스가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아마 22만 5천 원 돌파는 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도 물론 괜찮지만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반도체 업황이 미미한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좋다 이런 긍정적인 또 색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네 번째 특징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조선주 잠깐 숨 고르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또 순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보유자의 영역 같은 느낌도 있고 네네. 또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기대가 또 크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죠. 조선은 사실 많이 오른 게 그냥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섹터인 것 같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하고 한국조선해양을 이렇게 차례대로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어제만 보더라도 한번 어제 강했던 섹터, 약했던 섹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제 강했던 섹터 잘 아시겠지만 오늘 물론 2차 전지가 약세지만 2차 전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대로 어느 쪽이 약했냐면은 원전, 조선, 그리고 방산 이쪽이 상당히 좀 약했었거든요.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뭐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6월달 넘어가서 지수 대형주 장세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어제 같은 시장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 같은 숫자가 잘 찍히는 우량 섹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 방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바닥에서 좀 돌아서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대형주 장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쪽 시선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그쪽 시선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조선방산의 어떤 이 상승의 랠리의 어떤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6월 달까지 한번 좀 시장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를 뭐 당장 팔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6월 달 넘어가서 시장이 지수 대형주도 상승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 한지 2차전 쪽으로 수급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조선 방산에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방산 갖고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상승 탄력, 지금의 상승의 힘을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지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조선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사님의 오전장 추천주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천주로는 PIE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도 최근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번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유리기판 시장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잠시 목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말씀드리고 일단 PIE를 준비한 건 유리기판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준비를 했는데 일단 SKC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가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고부가 디램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뒤졌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럿을 가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소부장 쪽과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공정이 구멍을 뚫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자르는 공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뚫는 것과 자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가 어찌 보면 그런 쪽인 대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런 필옵틱스에서 이런 좋은 장비를 가져와서 잘 뚫고 잘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검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IE가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PIE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을 관통하는 공정에서 전수 검사에 가능한 검사 장비를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르는 과정에서도 균열이 있는지 이런 거에 어떤 검사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기 이슈에서 필옵틱스도 그렇고 PIE도 그렇고 주가가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면서도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6일 날 이제 26%가량 종가 기준입니다.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 돌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상승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은 5월 26일 날 들어온 이 거래량이 매수의 힘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9,2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잡았는데 일단 다행히 현재 9,16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1,000원 정도 좀 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1,000원대가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저가 같은 경우는 이제 8,7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가격도 매수하기는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목표가 11,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투자에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와 오전장 추천주까지 이사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후이즈고트 오늘의 추천주 들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PIE입니다.